반갑습니다, 여러분. 임미듬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던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수능날이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전국에 계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 정말 무사히 치르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든 시험이었을 텐데 끝까지 그걸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끝까지 시험을 보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결과만 이제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결과를 기다리면서 부디 여러분들의 어떤 원하는 결과들이 다들 나올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지난 종강을 하고 나서 월요일부터 이제 좀 휴식에 들어갔었는데요. 월요일부터 딱 휴식하자마자 긴장의 끈이 풀어졌는지 저도 이제 왼쪽 목 디스크 쪽으로 해서 담 증세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요. 계속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짜 아프다. 사실 좀 컨디션이 좀 원활한 상태는 사실 아니에요. 계속 이제 물리치료를 받고 있고 좀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저도 똑같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시험지를 이제 받고 시험지를 이제 풀고 여러분들께 이제 총평과 이제 해설을 이제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마도 이 방송을 시험을 보신 여러분들이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이제 2023 수능을 준비하시는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이나 혹은 선생님들이나 강사분들께서 이 강의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이 방송이 내년도에 있을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총평과 해설을 진행할 건데요. 반드시 너무너무 좋은 시험인 거니까 100분이라고 하는 이 일련의 흐름 속에서 30문제를 꼭 풀세트로 풀어본 상태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문제를 하나 풀어보는 것과 100분이라는 시간 속에서 30문제를 쭉 풀어보는 건 굉장한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 총평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항에 대한 구성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수원 11문제, 수투 11문제, 총 22문항이 이제 공통문항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삼각함수가 이제 3문제가 나온 거는 이제 15번 문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나머지는 4문제씩 이렇게 총 11문제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딱 보시기에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이 13번 문항, 이게 조금 아마 복병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9번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흔히 많이 봤던 스타일인데 좀 약간 혼합되어 있는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수험생들에게 지수함수, 로그함수, 기니디는 이제 안 나온다. 그게 이제 약간 니은번을 물어보는 마이너 버전 스타일이 8번이나 9번 쪽에 올 것이다. 온다면 뭐 평행이동이나 어떤 점 좌표 찍는 게 나올 것이다 했는데 9번에 나왔고요. 13번은 조금 저도 좀 예상하지 못했던 문항인데 그냥 이제 그래프적인 해석으로 딱 가져가시면 문항이 안 풀릴 것이고 그냥 로그의 계산으로 가져가시면 이제 풀리는 문항이었는데 아마 체감적 난이도가 이 문제가 가장 높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이 이제 삼각함수의 문항에서 이제 빈칸 넣는 문항이 나왔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예측을 실패한 부분이기도 하죠. 저는 삼각함수 도형 문제가 좀 쉽게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15번에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가 진짜 쉬웠어요. 15번 치고는 굉장히 쉬웠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빈칸 문제의 앞뒤만 잘 따져주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였다. 역시나 비주얼적으로만 폭탄이었을 뿐 굉장히 쉬웠다. 오히려 저는 11번이 좀 더 빨리 풀렸느냐 안 풀렸느냐가 중요했을 거라 생각되어져요. 11번에 있는 그 탄젠트의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문항이었는데 이게 좀 더 여러분이 좀 빨리빨리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수열 파트는 생각보다 21번을 빼고는 다 평이하게 나왔고 18번이 과연 정말 30초 안에 해결이 되었느냐 이 부분이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번은 이제 감을 잡으시면 빨리 풀리는 문제였는데 역시나 이제 어떻게 감을 잡으셨느냐가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학2도 보시면 극한 연속 3문제, 나머지가 4문제씩 나왔는데 역시나 12번이 굉장히 신유형 스타일로 나왔죠. 물론 이제 신유형이라기보다는
또 역시나 12번의 문제에 다항함수에 다항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어떤 함수인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수학에 대한 어떤 기본기, 이 기본기가 얼마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법 같은 경우도 10번 문항도 굉장히 쉽진 않았을 거예요. 공통 접선을 가진다라는 그 개념을 그걸 가지고 바로 기울기를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하다 보면은 모르는 문자는 3개, 식은 2개여가지고 아마 막힌 현상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굉장히 평가원에 계신 분들이 현재 수험생들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생각보다 22번 굉장히 쉬웠거든요. 굉장히 쉬웠던 22번이었습니다. 거의 풀이가 석 줄 안에 끝나는 그런 문항이었던 것 같고요. 예상외로 이제 속도와 거리 적분에서 기니디 문항이 나왔는데 역시나 생소함이 있긴 했으나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생각보다 20번 굉장히 쉬웠거든요. 동적분해 계산 같은 경우도 기존에 나왔던 스타일대로 미분 가능성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연결시킨 다음에 그냥 적분 계산만 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은 소재들이 전방 배치되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느끼는 난이도는 굉장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특히나 9번부터 해가지고 15번까지에 나오는 사전 문항들이 정말 스무스하게 오는 문항이 거의 없을 정도로 문제를 풀면서도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히나 이제 최상위권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분명 한 번 이상의 정체 현상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좀 문항을 좀 봐드릴게요. 9번 문제도 보시면은 그냥 보시면 약간 평행이동의 느낌이 나거든요. 평행이동이 나요. 얘가 지금 뭔가 x 대신에 x-2가 들어가고 여기 y 대신에 이제 더하기 3분의 5 하면은 평행이동이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정작 이 점에서 이 점에 대한 기울기가 2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기울기랑 평행이동이 다른 부분이 나왔던 좀 생소한 느낌이었을 테지만 결국은 늘 그렇듯 지수함수의 핵심은 좌표점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잘 찍고 이 점을 잘 찍어서 계산만 하면 쉽게 풀리는 문항이었는데 이것도 아마 좀 쉽게 접근하지를 못했을 것 같다. 특히나 10번이 복병이었을 것 같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f의 0이 0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 넣으면 f의 1이 2다. 그 다음에 미분해가지고 앞에 미분 뒤에 그대로 앞에 그대로 뒤에 미분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1 넣어주면 f의 1 더하기 프라임의 1이 프라임이 0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모르는 문자와 식의 수가 안 맞아 들어가요. 결국 이게 접선이 일치한다라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잖아요. 어떤 f가 이렇게 있고 어떤 x, fx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점에서의 접선과 이 점 접선이 동일한 접선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 공통 접선의 개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점이 0,0이 되시고 여기가 1,2라고 하면은 결국 이 점에서의 접선 프라임이 0이 뭐라는 걸 알아야 되냐면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같다라는 걸 알면 빨리 풀리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안 됐을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 공통 접선이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항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어떤 분들은 첫 번째 정체 현상이 10번에서부터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요. 11번도 보시면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관한 문제인데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이 느끼기에는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일단은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함수 자체가 주기가 a잖아요. 주기가 a인 함수이기 때문에 같은 어떤 함수값이 다시금 똑같은 함수값 나오기까지의 이 거리가 그냥 a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정사각형이 되어지는 거니까 요 길이도 a가 돼야 되고 요 길이도 a가 돼야 되고 여기를 가운데를 요렇게 연결시켜 주면은 얘가 이제 1대 2가 되어지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그쵸? 4분의 a가 되시겠죠. 여기가 2분의 a가 되어지는 거니까 또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1대 루트 3대 2니까 요 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 4분의 a, 4분의 a 루트 3이다. 1대 루트 3이다만 알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안 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안 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빨리빨리 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를 좀 빨리 풀지 않았을까. 즉 여기를 얼마큼 빨리 지나가느냐가 관건이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12번을 보시면은 얘도 역시 복병이었어요. 왜냐면 연속인 함수라 돼 있잖아요. 뭐가 없어요? 다항함수다라는 이 다항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작년에 2020년 9월 모의평가 나영 20번 그 문항을 출제하신 분이 이 문제 또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항함수라는 말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아주 기본기죠. 기본기. 수학에서의 기본기. 그래서 정말 이 문제는 좋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떤 연속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거의 뭐 최고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사실 이번 그 문항들 중에 정말 이 12번은 정말 제가 박수를 쳐드리는 그런 문항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대체 뭘까 싶은데도 일단 그냥 쭉 진행을 하면 여기 있는 fx를 t라고 치환을 하고 쭉 계산해서 방정식을 풀어내게 되면은 총 t가 1이거나 t가 이제 x가 되거나 t가 이제 마이너스 x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대가 1이고 최소가 0이면서 연속이 되게끔, 여러분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미분이 불가능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래프를 어떻게 완성시킬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항이었어요. 정말 문제가 좋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이 아마 여기서 첫 번째 정체 혹은 두 번째 정체까지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어떤 수학의 기본기를 물어보는 정말 수학적 힘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시는 거고, 이거는 뭐 사실 뭐 유형학습이나 반복학습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정말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 평상시에 얼마나 수학을 깊이 공부하고 혼자 고민하고 정말 세세한 것부터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떤 기본기를 물어보는 문항이 이 문제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꼈을 것 같은 그런 문항이다. 아주 좋은 문제였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13번을 보시면은 그냥 뭔가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될 것 같고 로그 4의 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될 것만 같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뭔가 여기서 그은 거랑 해가지고 뭔가 요렇게 해가지고 y절편이 같아 뭐 이런 느낌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그 느낌 전혀 나지 않고 그냥 그야말로 로그 계산이었잖아요. 주어진 로그 계산을 우직하게 해내면 결국 마지막에 a의 b제곱과 b의 a제곱이 같다라는 요 조금만 등장하게 되면 굉장히 나머지는 심플하게 풀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3번도 그냥 이제 이 상태에서 짜증이 나긴 하지만 어떻게든 로그의 계산으로 몰고 갈 수 있었으면 충분한 문제였다 싶고요. 14번도 좀 약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생소했죠. 여기 있는 이 상태에서 얘가 줄 수 있는 상태가 그냥 상수기 때문에 A, B의 어떤 양수 조건, 음수조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총 3가지 이상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것을 만족한다. 이거 가지고 이제 골라내는 문제인데 그냥 그림만 3개 그려놓고 비교하면서 해보시면 금방 확인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생각보다 니은이 빨리 탈락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디귿번이 되는 뭐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뭐 앞에서 이제 워낙 이제 피로의 누적이 되다 보니까 12번과 13번과 같은 이런 문항들이 이제 좀 피로 누적으로 느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4번과 15번이 좀 어렵게 느껴질 법도 해요. 사실 15번도 보시면은 비주얼적으로만 폭탄처럼 이렇게 막 해놨지 막상 이 빈칸 뚫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그냥 앞뒤 다 생각하지 말고 문제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뭐 빈칸만 뚫자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답은 금방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한 어떤 것들이 연타로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최상위권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전방 압박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시험에서의 어떤 임기응변, 이 임기응변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차라리
첫 번째로 이제 뭔가 그 위기감을 느꼈을 때 혹은 두 번째로 위기감을 느꼈을 때 차라리 13, 14, 15를 포기하고 빨리 주관식으로 갔으면 좀 시간도 좀 세이브를 하면서 자신감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관식은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18번도 보시면은 그냥 바로 양변에 2 곱하고 빼는 순간 바로 답이 탁 튀어나오는 거의 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요. 그리고 19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쉽죠. 우리가 늘 많이 했던 거니까 프라임의 판별식 D가 작거나 같다면 끝나는 거였고요. 얘도 굉장히 쉬웠죠. 그냥 이거 쓱 넘겨가지고 미분 가능성 이용한 다음에 연결하고 그다음에 부드럽게 연결해가지고 A, B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였는데 굉장히 쉬웠습니다. 21번도 느끼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굉장히 쉬웠던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10개를 더해서 이렇게 숫자가 작은 상태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그 개념만 가져가시면은 아, 그냥 맨 마지막만 고정시켜 놓고 앞에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구나라고 등비수의 합에 대한 구조, 우리가 흔히 이제 2의 1제곱부터 2의 9제곱까지 이렇게 더한 게 2의 10제곱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접근해 가시면은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그리고 심지어 22번도 정말로 쉬웠거든요. 물론 이제 나는 원래 22는 안 풀어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굉장히 쉬웠습니다. 역시나 또 합성함수의 느낌이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지고 이 그래프 찾는 건데 저는 이거 뭐 한 석줄 안에 끝났습니다. 결국 이제 요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만 찾으면 끝나는 건데 상대적으로 주관식이 굉장히 쉬웠다. 그러니까 차라리 객관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운 주관식이었으니까 좀 주관식에서 힘을 얻고 다시 객관식으로 넘어가서 번호 배분을 좀 시도했으면 피해를 좀 최소화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번호 배분 자체가 6모랑 똑같아요. 3, 3, 3, 4, 2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답을 좀 적어 볼게요. 자, 1번에 2번. 자,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이번 수능에서의 객관식 문항 답인데요. 일단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빠른 속도로 1번이 3개가 이미 나와요. 1번이 3개가 빨리 나오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이 좀 힘들었을 것 같은 문항이 이제 제가 볼 때 10번은 힘들었었지만 결국은 풀었을 것 같고요. 11번도 어떻게든 풀어낼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12하고 이제 13, 여기는 12하고 13 이 부분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보시면 2번은 무려 한 번밖에 나오지 않고요. 요까지 풀었다고 치면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네, 2번밖에 안 나오고요. 4번은 한 번, 2번, 그렇죠? 2번 나오죠. 4번은 2번 나오고 5번이 보시면 한 번, 2번, 3번 이미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가 찍겠다 라고 하면 어쨌든 14번은 합답형이니까 일단 5번은 할 수 없으니까 2번이나 3번 이 중에 이제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시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만약에 제 생각이 맞다면 조금만 정신 차리면은 니은이 안 된다는 걸 빨리 알았을 거기 때문에 좀 빨리 3번으로 좀 충분히 픽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쵸? 그런 상태에서 3번 하나 채워주고 지금 2번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를 전부 다 올 2번으로 밀어버려도 이 중에 2개는 맞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뭐 꼭 이런 게 이제 결과론적인 거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우리가 풀 수 있는 문항 최대한 풀어놓고 나머지를 잘 끼워 넣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10번까지만에 5번이 딱 3개가 추여져 나기 때문에 14번이 5번이 아니라는 사실은 뭐 금방 여러분이 아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너무나 2번이 안 나오니까 이쪽으로 2번 밀어도 충분히 15번은 여러분이 찍어서 맞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가장 불운한 사람이 이런 거죠. 10번을 풀지 못한 사람, 10번을 못 풀어서 이제 5번이 여전히 이제 2개밖에 안 나온 사람, 이런 분들이 좀 이제 좀 불운의 아이콘이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무튼간에 전체적으로는 4번 문항이 4번 정답이 2개 나오고 나머지는 다 3, 3, 3, 4, 2. 특히나 이제
제가 기억하건대 3번이 4개 나오죠. 네, 3번이 4개가 나와요. 3번이 4개가 나오고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3개씩 나오는 네, 1번도 3개, 2번도 3개, 네, 5번도 3개가 나오는 이런 어떤 육모와 똑같은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3334이다라는 그 느낌은 그대로 왔다. 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 10번을 풀어내느냐 못 풀어내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10번을 어설프게 줬다. 그래서 얘가 5번인 걸 일찍 알았다. 그럼 굉장히 빨리 이제 해결이 되는 상황인데 이 10번을 좀 버벅거리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객관식 번호 배분까지도 좀 쉽게 되지 않게끔 유도한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객관식에서 찍을 수 없게끔 문항과 정답들을 좀 배치한 것이 저는 제 눈에 좀 띄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결론을 한번 내드려보면은 결국은 네, 수학적 힘을 갖춘 수험생은 오히려 저는 이게 쉽게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솔직히 뭐 강사다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좀 제가 좀 많이 아프잖아요.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아파요. 이쪽이 지금 팔을 이렇게 뻗을 수도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물론 강사라서 그렇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오히려 좀 이게 낯설지만 쉽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 힘이 있는 학생들은 왜냐면 풀이가 긴 게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다 문항 풀이가 7줄 안에서 다 끝나요. 심지어 22번도 거의 뭐 석줄 만에 끝나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쉽게 풀었을 시험이다. 근데 이제 유형학습이나 반복학습 위주로 이제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제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결국은 이제 문제 성격. 왜 다항함수라는 말이 없지? 얘는 또 공통인 접선이 무슨 말이지? 얘는 왜 이렇게 y절편이 같다라는 말을 줬을까? 그리고 혹은 0초에서 1초까지 총 움직인 거리가 2라고 하는 걸 뭘 뜻하는 걸까라는 이런 것들을 좀 수학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깊은 사고를 하는 학생들은 좀 굉장히 오히려 좀 쉽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기조는 계속 될 것 같고 또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뭐 사교육에 몸담고 있는 강사지만 솔직히 이런 스타일이 저는 훨씬 더 좋아요. 저도 이제 거의 1년에 정말로 많은 시중에 출간된 봉투 모의고사를 검토하고 또 이제 같이 풀고 하는 강사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역시 수능 문제는 수능 문제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 다 걸러내고 정말로 새로운 신유형 문제로 탁탁탁 주는 게 정말로 예술적인 어떤 작품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좋은 문제들이죠. 정말 평가원이 또 역시나 평가원을 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또 들 정도인데 정말 너무 좋은 문제들이죠. 하지만 수험생들은 낯설게 느끼고 막상 시험이 끝나고 집에 와서 보면 저거 내가 왜 틀렸지?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 계시다면은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봤을 때 생각보다 안 어려운데 왜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은 이걸 어렵게 느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똑같은 당사자가 돼가지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똑같이 어렵게 느낄 법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한 문제 한 문제를 뜯어서 물론 공부도 되게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여러 공부를 할 때 좀 깊게 공부하고 문제 하나를 파고들 때 정말로 깊은 사고를 통해서 문제 조건들을 잘 뽑아내시고 갖고 있는 모든 개념들을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여기 있는 모든 공통문항 22문항에 대한 해설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